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성형수술 후 불만족과 무기력감 및 점차 환청과 우울증이 심각해져 자택 앞마당에서 목을 메어 사망한 경우 심신상실로 감정되었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2020 가단 264823호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9년 11월 18일 오전 1시 20분경 원고들과 망인이 함께 거주 중이던 안양시 만안구 F주택 마당에서 나무에 전기줄을 걸고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의 우울 증세와 관련한 경과 및 이 법원의 지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07년부터 사망 직전인 2019년 11월 15일까지 H의원에서 지속적인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망인은 진료를 받으면서 주로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습니다. 망인의 증상은 2019년 들어 악화되었고, 우울증 약의 증량을 요구하여 처방받은 후 처방량보다 많은 약을 먹기도 하였으며, 성형외과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의사를 비난하며 분노와 무력감을 호소하고 2019년 11월경에 이르러 낯이 없어 살 필요가 없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0세의 미혼 남성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모델 활동도 하였는데, 2018년 안검하수 성형수술과 재수술을 받은 후 눈매의 변화에 대한 불만족으로 미래에 대해 비관하며 무력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에는 충동적인 분노를 느끼고 자신의 머리와 눈썹을 면도칼로 모두 밀었고,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가족 포함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에서 하루에 약 24마를 먹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걸까요? 제 나이 이제 31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아예 없는 존재였으면 나를 포함한 모든 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이 처방받아 복용해온 약물은 주로 두통과 우울감, 불안과 관련된 약물이었고, 망인이 사망 전 처방받은 용량을 초과해 약을 복용했다면 일시적으로 망인의 정신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자살이 임박한 시점에는 망인은 우울증이 심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환청이나 관계사고도 호소한 사실이 있어 우울증이 심했다고 보이고, 자신의 머리와 눈썹을 피 흘려가며 깎은 행동은 지극히 충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심한 우울증의 인지왜곡 상태로서 자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목을 매는 방식의 자해 행위는 장소와 도구 등의 준비가 필요한 방식이기는 하나, 망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망인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 환청이나 관계사고도 호소하는 등 그 증세가 매우 악화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특히 망인은 자살 전날 자신의 머리와 눈썹을 피를 흘리며 모두 밀었는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매우 충동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공개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상황과 죽고 싶은 마음을 알리며 타인의 조언을 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망인이 사망 직전 우울증 약을
증량하여 복용하고 처방된 용량도 지키지 않은 채 과다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투약이 망인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인 심신상실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자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